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기 시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8시면 아이들이 잘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시간이에요, 저희 집은. 그래요? 그래요? 지금 몇 살이지? 지금 제국부서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막내가 7시 반에 자고, 네, 둘째가 8시에 자고, 네, 큰애는 한 9시쯤 자거든요. 근데 큰애만 있어가지고. 네. 와, 수면 교육을. 네. 아니 이게 지금 아이들이 아직 열- 어리구나. 지금 12년 이건 네, 생이잖아요. 12년, 14년, 18년생. 네네. 그러니까 8살? 9살, 9살. 네네. 9살, 9살이 7살. 큰이네요. 예. 네. 네. 그러면 일찍 자야죠. 그러면 남편분께서는 지금 딴 데 계세요? 집에 계세요? 지금 그 동생 2명 데리고서 네. 지금 오고 있는 길이에요, 시댁 갔다가. 네. 동생이면은 아니 그러니까 요 애들. 셋 중에 에반하고 루비 데리고서.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중에 이게 우리 대화 중에 네. 띵동 울리겠네요. 그럴까봐 제가 다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 방문 열지 말아달라고. 근데 또 애들이 또 엄마 보고 싶어서 인사할 수도 있으니까. 한참 네. 뱅댕일 때인데. 그럼요. 들어오는데 엄마 얼굴 안 보고 어떻게 예, 자요? 상관없으니까 애들이 밀고 들어오면. 네, 괜찮아요. 예, 인사해야죠. 인사하고 오세요. 지금 너무 2배속으로 네. 유튜브를 다 봤어요. 한 편도 빠짐없이. 와, 진짜요? 그래요? 그래서 말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지금 너무 느려서. 뭐 2배속으로 빨리 해드릴까요? 빨리요? 말하면서 너무 그동안 봤던 사람들이 아닌가. 너무 느린가요? 아니 영상이 80개 넘게 있는데 그거 다 보셨구나. 그거를 1회속으로 보셨으면 정말. 몇 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대박이다. 아. 와. 그래도 이렇게 상담하시려고 미리 그니까. 이렇게 다 읽는 분이 다 있었나? 없었죠. 없었죠. 조금 몇 개씩. 뭐. 감동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조금 네.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팁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영상을 잘 안 보시고 네. 그냥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도 또 웬만한 거는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전 세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더 이야기할 부분은 있는데 거의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마 이제 혼자서 생각해서 이제 해답은 아마 나오시지 않으셨을까. 아니 오드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니 뭐 지금 잘 하고 예. 뭐 계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저희도 역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희도 다 그거 경험을 네. 다 이제 한 거니까.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그냥 진정성 있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죠. 그쵸. 그래서 보니까 역시 오드리도 방향 잘 잡고 이렇게 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듣기도 너무 어렵고요. 다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죠. 좀 그래서 원래 좀 외로운 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이제 남편분이랑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깊이 이제 다루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오드리가 제일 지금 네. 어찌 보면 힘들어하고 힘들어할 있는 부분이고. 부분이죠. 예. 저희는 이제 둘이 같이 공부하고 같이 시작하고 좀 이제 이런 길을 걸었다면 약간 오드리는 더 힘들고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때요? 근데 보면 오드리가 네. 쭉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 여기도 착한 남편인데 디스가 심했네요 하면서 아유 뭐 일단 디스를 한번 쫙 한번 풀어주시고 물론 근데 거기에서
그 제 베스트 프렌드는 까다로운 저랑 사는 제 남편이 보살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드리가 제 과래요. 아하. 예. 그럼 그러면 남편이 제 거야. 그쵸. 엘리가 보살이고 남편분이 보살이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희한하게 그렇게 네. 만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한 명이 공격형이고 한 명이 방어형이고 그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렇게 매력을 느낀다네요. 네. 그래서 이 공격형끼리 만나고 있거나 방어형끼리 만나고 있는 케이스를 만나기가 더 힘든 힘들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참 아, 이런 경우에 이야기를 들으면 음, 저는 남편분한테 한편 되게 짠함이 가죠. 그런가요? 네. 저는 아니, 남편이 짠한데 지금. 그러니까 오드리한테는 오드리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제 저로 인해서 엘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또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성격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네, 피곤한 성격이라서.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오드리가 남편분께서 이 교육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기는 좀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대신 오드리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분히 오드리 입장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는 귀찮아 그냥 안 들을 거야는 당신 아니죠. 맘대로 해 요런 거랑 내가 잘은 모르지만 당신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나는 응원할 거야. 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전자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기가 본인이 어려우니까 네. 네 뜻대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두 분 사이는 어때요? 너무 직방으로 넘어가나요?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좋아요. 네, 남편이 착한데 제가 이제 공격적인 성격인데 네. 되게 좀 진짜 할 거라서 괜찮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너무 아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끌 방법을 제가 이렇게 모색을 하는데 좀 어려운 거죠. 좀 더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네네. 말씀하세요. 설명을 하는데 에너지를 안 쓰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고 생각이 없고 뭔가 노력하고 이런 게 그런 부자연스러운 일들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꿈꾸는 것 같아서 정말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네. 지금 여러 번 알았는데 자기 꿈이 싱글라이프더라고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네. 싱글 라이프요? 꿈을 꿈꾸더라고요. 지금 소리가 자꾸 끊기거든요. 지금 노트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하세요? 휴대폰으로 원래 그런가요? 휴대폰으로 하고 계세요? 네. 저희도 휴대폰이에요. 네. 휴대폰이 잘 안 끊길 텐데. 근데 소리가 끊겼다가 들렸다가 막 이래요. 네. 인터넷 연결을 잠깐만 끊었다가 다시 해볼까요? 그럼? 네. 잠시만요. 잘 연결돼 있는데. 네. 그럼 너무 먼가? 지금 좀 먼가요? 소리가? 아니요. 소리는 괜찮아요. 소리는 괜찮은데 끊김 현상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안 들린다. 응? 방금도 아니요.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네. 기계가 네. 우리를 방해해도 뭐 재차 네. 여쭤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원하는 다 싱글라이프인 거예요. 네. 잘 되겠더라고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또 혼자 살고 싶은. 네, 꿈꾸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 네. 자유로운 영혼.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정신을 그때 좀 차렸거든요. 네. 게임하겠다고 애들을 버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쵸. 돌아왔는데 네네.
예. 갑자기 얘 왜 그러지? 외국에 계신 분하고 통화할 때도 괜찮은데 네. 아니면 와이파이가 그 방이 좀 안 되는 방 아닌가요 혹시? 이거 잘 되는데? 잘 되는 방이에요? 어떡하지? 예. 지금도 그러냐?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끊겨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뒤에 조금 안 들리다가 갑자기 또 잠깐 작성을 보고 올게요. 네. 이거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괜찮. 네. 안테나를 조금 내리고 왔는데 와이파이 네. 괜찮은 것 같아. 네네. 네, 괜찮네요. 그래서 정리하고 정말 혼자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잘 살았을 사람인데 어쩌다 저를 만나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네. 정말 생각까지는 정말 그 짜장면 비유에 너무 좋게 그렇게 낳는데 정말 짜장면 집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네. 정말 짜장면만 먹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영상 찍은 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이미 이제 결혼을 했으니 아이도 낳고, 그쵸? 참. 정말 힘들겠네요. 진짜 힘드시겠다. 최고로 힘든 부분인데 지금. 두 분.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네. 당신 근데 우리도 그렇게. 그죠? 당신 원래 짜장면만 먹으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짜장면 말고 다른 걸 먹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거 먹고 나가려 했죠. 예, 저는 일찍부터 저는 결혼과 육아와 가정을 꾸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케이스고 이제 엘리는 한번 이혼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또 이혼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가정을 만들고 하는 거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다시. 예, 어떻게 저한테 이제 코가 팍 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그쵸. 근데 다만 다른 거 하나는 엄마잖아. 엘리는 엄마다 보니 내가 어쨌든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있다 낳았다 보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엄마들은 진짜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좀 엄마들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예. 여자아이에서 엄마로 정신세계가 확 점핑을 하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웬만해서는 그런 얘기 아시죠? 남자는 애 아니면 개라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로 애 아니면 개 아니면 이제 부모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되는 거. 네. 어른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를 낳는 순간 일정 부분에라도 강제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기를 낳으면 좀 이렇게 자기 성찰이 되지 않나요? 근데 남자들은 솔직히 애 생겼다고 해서 아이 생겼다고 해서 어른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가 생기면서 내 여자를 아이한테 뺏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적이 되죠. 그래서 더 심각하게 애가 되거나 더 심각하게 개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내 여자를 뺏겼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그리고 내 여자가 분명히 내 사랑스러운 내 헌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더니 아마존에스 전사가 돼 있는 거지. 막 울그락불그락한 뭔가 네. 이상하다. 내가 결혼한 분이 이분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남자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 나눠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일찌감치 이제 그런 결혼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저는 일찍 알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가져야겠다 생각도 했고 저는 애가 없을 때부터 부성애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특이 케이스인 거죠, 굉장히. 좀 처음 만날 때부터 아이의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랑 뭐 이렇게 길게 갈 것도 아닌데 제 속으로는 결혼을 벌써 얘기하고 아이를 되게 얘기하는 처음 만나고 두세 번 만났을 때부터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싱글 라이프를 꿈꾸는 자유로운 영혼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한숨이 팍 쉬어지면서 뭔가 리스트가 이게 쭉 뜨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우리 주변 인물들 따따따따따따 뜨죠. 많죠. 예. 근데 참
아이 하나를 정말 키운다고,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넷이에요? 그렇죠, 넷이죠. 아, 근데, 넷을. 근데 오드리가 이제 저 같은 유형이라 하셨으니까 저보다 한층 더 현명하실 거라 생각하고, 엄마니까 그쵸. 에너지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네. 진짜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오드리가 아이 넷을 훌륭히 잘 키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드리도 그러면 이렇게 남편분이랑 처음 이제 만나고 아이 낳기 전에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드리 또한 뭐 이런 아이 결혼하면 나는 아이를 낳을 거야. 뭐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아이를 욕심이 있었거든요. 많이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 아이들 낳으면 크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이는 많이 낳고 싶었는데 네. 아이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고. 수박이나 참외도 그냥 심는다고 안 자라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네. 근데 네. 저는 낳자마자 그 출산일부터 지금까지 정말 육아서만 거의 보고 살았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3명이나 되고 또 나이대를 보니까 계속 그거를 안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근데-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케이스 낳자마자. 낳자마자 이제 변한 거죠. 아, 그러면은 아이를 갖고 난 뒤 이제 그 남편분께서 이제 아내에 대한 어떤 시선이라든지 그런 두 분의 사이는 그래도 여전히 똑같이 좋으셨어요? 아이 문제만 빼고는? 네, 아이 문제만 빼고는. 육아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 대치동 아빠예요. 대치동 아빠. 돈 갖다 주면은 알아서 그 명문대에 보내라. 뭐 이런 식이죠. 대치동 엄마들이 이제 아빠가 돈을 벌어오면 엄마들이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보내는 그런 약간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근데 아빠들. 그런데 어쨌든 내가 돈을 갖다 주면 당신이 아이를 이렇게 알아서 잘 키워. 근데 언스쿨링으로 키워도 괜찮아라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기까지 처음에는 이 언스쿨링에 대한 회의를 좀 하려고 화를 냈어요. 네. 그래서 한동안 회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화를 내서. 네. 예. 근데 제가 자꾸 팠죠. 이제 화 안 내는 포인트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걸 진짜 몇 달간을 해서 제가 그래서 설득을 하기를 나는 모르겠다 설득이 된 거예요. 남편이 나는 모르겠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설득을 한 게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나는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이긴 하지만 그리고 와이프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결정 내리기 전에 게이지가 대치동 아빠라면 네.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거 아닌가요? 그쵸. 만약에 대치동 엄마였으면 아마 안 됐을 텐데 아빠여서 된 거 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네. 이제 어떤 변화의 폭이 좁을 수 있는데 네네.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보수적이었다면 그 정도만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양보한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도 우두리가 막 이렇게 남편이랑 같이 그래도 최대한 이거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 설득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네.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네가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이 없으신 거겠죠?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관심은 없는데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요? 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퀴즈로 잘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네. 그래서 네가 이제 그거를 얘기라도 불안감 있게 아이를 바라보면 네. 그게 좋은 영향이겠느냐 불안감을 알아서 해소를 좀 해라. 네. 쉽지 나는 편안하죠. 언스쿨링하는 나는 편안한데 네. 주위에서 엄청 불안해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시부모님이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좀 불안해하죠. 근데 정말 이렇게
그냥 이 내용을 보내주신 내용을 그냥 읽었을 때랑 네. 지금 이제 시작과 동시에 네. 싱글 라이프를 원래 했었어야 되는 자유의 영혼이라고 들으니까 영혼이었고 갑자기 정말 짜장면 먹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붙잡힌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이렇게 머릿속에 몇몇의 제 주변의 인물이 떠오르면서 내가 제 친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만약 언스쿨링을 설득한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떨까 상상을 했을 때 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그 어떤 가정보다도 네. 지금 뭐 보통은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못하죠. 예, 와이프들이 못하죠. 강행을 예. 안 하죠. 강행 안 하죠. 힘들어서. 예. 근데 오드리는 그 정도로 힘들진 않나? 근데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죠 이제. 네. 물론 오드리도 전쟁 치르고 계시겠지만 그 전쟁 치르느냐고 보통은 시작을 못 하는데 어때요? 전쟁 치르고 계세요, 계속? 제가 이제 제주 성격이잖아요. 네. 그때까지 하고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아, 어머나. 근데 이래서 알고 나면 살 수 없어요. 근데 남편분의 성격을 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오드리가 만약에 잠을 안 재워도 그분은 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시는구나. 이게, 네. 이게 채찍만 주는 게 아니라 당근도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렇겠죠. 줘야 되는데 애 새 키우니까 또 정말 많이 뺏긴 기분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남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제가 언스쿨링 하자고 했고 제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어떤 면에선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 입으로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기분을 느낀다고 하지만 나는 이런 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만큼 난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 얘기 해놓고도 뒤에서 애들이 미울 때가 있었어요. 네. 너무 아이들한테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아무래도 제이든한테 신경 쓸 시간이 분산되잖아요. 집중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걸 근데 저의 경우는 제 입으로 그걸 뱉어놨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뭐라고 말 못하죠. 삼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보통들 이제 다른 이제 가정들의 남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도 좀 위로받고 싶고 같이 이렇게 꽁냥꽁냥 같이 사랑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을 한 거지 생각지도 못한 이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한 것은 아닌데 참 아이한테 이런 것 때문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육아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뺏겨버린 거죠 그냥 한순간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엘리가 애들 재우고 나올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같이 술 한잔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 좀 내려고 하면 이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잠들어요. 들어가 보면 같이 자고 있고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그 마음을 알면서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게. 그걸로 진짜 좀 마음의 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나마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정말 마음을 다 잡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좀 컸을 때죠. 한 5살? 4살, 5살 됐을 때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이 정말 고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또 에너지도 넘치고 막 그런 유형이라, 그러니까 막 다른 거에 몰입을 해보려고 막 해봐도 어쨌든 부부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그 꿈이 막상 맞닥뜨리니까 이렇게까지 괴리감이 크구나.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 괴리감이 크구나. 엘리도 엘리대로 이렇게 어떤 관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걸 다 애들한테 다 주고 저한테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힘들었고
우리가 그나마 애들이 4, 5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6년간을 이제 계속 저희의 신혼은 그때부터 시작이거든요. 6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 6년, 7년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었고, 그 전에 10년은 아이가 없었던 6년 반과 그 네. 뒤에 몇 년, 아이 생긴 몇 년은 지옥이었어요, 솔직히. 맞아. 저희가 이제 16년, 17년째 됐거든요. 근데 진짜 10년은 지옥이었어요. 네, 진짜 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를 보내서 근데 그때도 주변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최강 커플이었어요. 그래도 제일 사이 좋은 커플. 그래서 항상 그래도 주변에서 부러워하면서 너흰 그래도 사이가 좋잖아. 막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끼리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지. 뭐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애틋함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그게 있었지만 공허함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나고 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상태로 그냥 몇 년이 더 지나갔다면 이혼을 했겠다. 우리 성격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만큼 이제 갈망이 컸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 아이도 이보다는 한층 더 잘 키우고 싶고 아내와의 관계도 한층 더 좋아지고 싶은데 왜 여기까지지? 또 아내는 아내대로. 근데 서로 그런 게 대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오드리 남편분도 고민이 없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이들에 대한 거 불안감 당연히 있을 거고 무엇보다 오드리하고의 관계가 고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울기도 많이 울고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냈었죠. 전 남편분이 지금 좀 이렇게 자유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제 주위에 자유의 영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자유의 영혼이 있고 웬만하면 좀 가정에서 아내와 혹은 남편과 함께 좀 시간도 보내지만 그래도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은 필요해 라는 또 자유의 영혼이 있고 아예 극단적인 건 정말로 가정이나 교육은 와이프에게 다 맡긴 상태에서 남편은 일만 하러 다니는 거죠. 일 외에는 거의 뭐 가정에는 뭐 그렇게 아예 신경 안 쓰는. 그보다 한층 더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예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썼으면 그러니까 좋겠다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네. 비즈니스 하는데 일주일 집 안 돌아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니잖아요. 애매해서 애매해요? 그 중간치에 있나 보다. 안 들어주세요. 아이들 이런 가정 쪽보다는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이든 엘리가 했던 얘기들 네. 어떤 투자 가치가 더 있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그렇지 않대요. 네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네, 돈보다 더 가치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갈 케이스이신가? 예, 이게 어느 정도는 선 바로 앞쪽이 정도 있어야 좀 이렇게 싹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들이 얘기가 될 텐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그저께 민하고 상담한 내용도 어찌 보면 그런 내용이고 네네. 이제 굉장히 좀 지금은 그보다 훨씬 좀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계속 머릿속에 그 조화문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요. 그 조화문이라는 그 옛날 가수인데 혹시 아세요? 조화문? 예, 지금 목사님 돼 있잖아요.
예, 그분이 결혼하고서 10년? 15년? 20년 가까이인가?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아침 5시에 들어왔대요. 네. 그분이 이렇게 그 연예계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개. 이제 그냥 개. 네. A부터 Z까지 개. 음악에 있어서는 최고의 천재. 예, 음악 외에는 그냥 다 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와이프가 20년간을 잘 이제 그거를 보듬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아내에게 꽉 붙잡혀 사는, 이제 또 극단적으로 그쪽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허무함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행복하면 그렇죠. 저희도 글로 갔을 거예요. 네. 네. 저희도 약간 그런 네, 과였는데. 저희도 전형적인 그런 과였었기 때문에. 좀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네. 사람들인데. 근데 그쪽으로 간 네. 사람들 중엔 사실 진짜 행복한 사람 찾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상태에서도 지고지순하게 아내가 딱 이제 중심을 잡고 가정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정말 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하지만 다시 돌아. 그냥 이리저리 그 바람처럼 살다가 돌아오게 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사모님의 이야기는 사실 드러나 있지 않지만 뭐 그분이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만 있었을까?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잔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겠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오드리랑 사는 남편분이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일 수 있어요. 오드리가 보살 아니야? 오드리가 보살일 수 있어요. 예. 뭐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기가 엘리 없다 치고. 예. 왜냐면 아무리 얘기해도 철벽인